안녕하세요, 초록나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쓰실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최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핸드폰을 쓰실 때에 그 최신형 스마트폰 빠른 것도 좋고 또 뭐 디자인이 이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폰에 대해 가지고 이 속도, 성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폰에 대한 성능, 이 성능을 100%에서 100% 다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최적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을 사셔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냥 내가 쓰는 거 쓰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사실은 이 최적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 가지고 성능을 100%를 다 쓰는지 아니면은 뭐 50%밖에 못 쓰는지 70%밖에 못 쓰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바로 최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최적화에 보게 되면은 폰을 여러분들이 딱 켜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 폰 자체에 제일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값이 바로 공장도 초기화죠. 공장도 초기화를 하셔가지고 딱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가 보여드릴 어플들이 있어요. 어플들이 한 두세 개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 어플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최적화에 보여드릴 어플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모니터, 파워풀 모니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모니터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상용으로 구입을 한 어플이다 보니까 파워풀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모니터 매니저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어플을 돈 안 주고 사도 됩니다. 저는 그냥 막 돈 주고 한번 사봤습니다. 뭐 별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아큐 배터리라는 어플, 그리고 이제 시스템 매니저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매니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아큐 배터리라는 이 옵션은, 이 앱은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적화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CPU 이용률이죠. CPU 이용률. 이 CPU 이용률과 그 다음에 이제 SD 메모리라고 그러죠. 저장.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자면은 하드, SSD 뭐 이런 용량, 그런 용량을 볼 수 있는 SD 메모리 용량.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일 메모리가 있겠죠. 메모리. 그러니까 램이 되겠죠. 램. 이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전문적인 설명을 좀 피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세 가지의 최적화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CPU 이용률,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용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아큐 배터리를 틀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오버레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버레이 설정을 선택해 가지고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거 CPU 사용량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켜주시면은 이렇게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영웅문 보이실 테고, 그 다음에 아큐 배터리도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꾸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꾸 바뀌는 이 부분이 바로 프로세스에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앱의 순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큐 배터리에서 볼 수 있는 이 옵션은요, 아쉽게도 구글 정책상 그 안드로이드 7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7 이상은 프로세스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 부분도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뭐 안드로이드 OS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이 안드로이드 OS가 얼마만큼의 지금 문제를 낳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아큐 배터리에 있는 오버레이 설정은 안드로이드 OS 구글이 정책상 프로세스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놔버립니다. 안드로이드 7 이상부터 7, 8, 9 지금 현재 9까지 나와 있죠. 7, 8, 9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6을 쓰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6을 쓰셔야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프로세스 관리자 프로그램들을 엄청 많이 깔아가지고 봤는데, 현재 이 아큐 배터리에서 지원하는 오버레이 설정에서 설정해주는 이 부분만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을 찾지 못했어요. 분명히 저는 찾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6까지만 이 부분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5, 6, 4 지금 현재로 안드로이드가 지금 현재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5, 6, 7까지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근데 보통 보면은 7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7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글의 정책상 프로세스를 이제 보여주지 못하게끔 구글이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보려면은 루팅을 해야 됩니다. 루팅. 이제 정말로 루팅을 해야 할 명확한 명분이 생기게 된 거죠. 명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팅을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프로세스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루팅을 해야 할 경우가 이제 명확한 명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팅을 하면은 이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팅을 해도 이 아큐 배터리의 그 오버레이 설정에서 우리가 지금 CPU 사용량 측정이라는 이 기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루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봤는데 지원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기능을 쓰려면은 안드로이드 6 이하 OS를 설치한 폰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설명에서는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금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어떤 앱이 CPU를 많이 할당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웅문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CPU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웅문이. 그럼 이 영웅문이 뭐냐면은 제가 쓰고 있는 주식 프로그램입니다. 주식 프로그램이 지금 켜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CPU 할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설치한 어떤 앱들이 어떻게 CPU 할당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7, 8, 9에 지원하지도 않는 이 CPU를 보여드리냐 하면은, 현재 제가 가장 실질적으로 잘 표시되는 그런 어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안드로이드 6 이상을 쓰시면은 이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CPU의 할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설정에서 다시 설정이 아니구나. 이것을 지우려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있는 요 할당되어 있는 CPU 사용률을 지우기 위해서는 다시 아큐 배터리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아큐 배터리 들어가시고 메뉴에서 오버레이 설정에서 CPU 사용량 측정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꺼주시면은 다시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보시면은 CPU 사용량을 보시는데 편리하실 테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CPU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중에 보여드렸던 그 모니터 매니저, 이 모니터 매니저를 한번 틀어볼게요. 자, 모니터 매니저를 틀게 되면은 제일 앞에 지금 CPU 사용률이 보이게 됩니다. 이 CPU 사용률을 보시면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CPU의 사용량이 작다라는 거죠. 즉, 숫자가 작아질 때까지, 최대한 작아질 때까지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우선은 좋은 최적화가 되겠죠. 숫자가 가장 작아질 때까지 최적화를 시켜야지만이 좋은 CPU 최적화가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는 지금 현재로 16 정도 나와 있죠. 기본 16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가장 낮은 숫자가 많이 오래도록 유지시킬 수 있도록 앱들을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겁니다. 현재 지금 옆에 나와 있는 26도는 바로 프로세스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27도, 그리고 CPU 사용률은 16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것을 보실 때에 조금 오래 켜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CPU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CPU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오래 보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모니터 매니저 같은 경우에 요 CPU는 전체적인 CPU의 사용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이드 6, 7, 8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별적인 프로세스는 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CPU의 사용률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볼 때는 뭐 한 70까지도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 70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잠시 갔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적화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폰은. 자, 요렇게 보십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릴 게 바로 시스템 매니저입니다. 시스템 매니저라는 이걸 보게 되면은요. 자, 이 시스템 매니저 역시도 개별적인 옵션은 지금 여기는 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CPU라고 떠가 있죠. CPU, 여기 보시면은 CPU 맨 위에 보시면은 CPU 클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PU 클락이 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안드로이드 6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7 이상부터는 이게 또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부분을 프로세스를 보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6을 쓰는 핸드폰을 구하셔 가지고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루팅을 해야 됩니다.
루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루팅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루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6 폰을 하나, 중고 폰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적화가 잘 된 어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메인 폰에 설치하시는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폰이 지금 계속해서 프로세스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부분에 가보시면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은 파워풀 모니터 이제 끄고, 이거 틱톡도 끄겠습니다. 끄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시스템 매니저만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만 봅시다. 자, 시스템 매니저에 보시게 되면은 CPU,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옵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적화는 세 가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첫 번째 CPU, 두 번째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스토리지가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로 치자면 하드 디스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장 램입니다. 저장 램.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니까 CPU는 지금 10에서 30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숫자는 줄이면 줄일수록 최적화를 잘 하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가 지금 현재 890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 폰이 4기가 폰인데 지금 1기가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LG 폰이 조금 안 좋은 게 메모리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잡혀 있어요. 기본부터 공장도 초기화부터 보통 그 OS에 공장도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7이나 8이나, 그러니까 보통 요즘 OS 안드로이드 8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8 같은 경우에는 중국 폰을 보게 되면 메모리가 많이 먹어봐야 1.5, 1.7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 LG 폰은 기본 공장도 초기화가 벌써 2기가가 넘어버립니다. 2.5기가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근 1기가가 넘게 되어버립니다. 1기가가 넘게 되어버리는 이유는 안에 잡다한 어플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이 잡다한 어플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잡다한 어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LG 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메모리 최적화는 완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폰도 마찬가지예요. 이 폰도 지금 메모리가 거진 이제 좀 메모리 최적화가 되어 가지고 1.4기가 정도 쓸 수 있게끔 나와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CPU 같은 경우에는 CPU 사용률은 보통 어플들을 실행을 안 했을 때는 1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한 10%대에서 15%에서 30% 왔다 갔다 하면은 좋은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기가 이상 남아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메모리도 꽉 차가지고 한 500메가밖에 안 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최적화라고 볼 수가 없고, 한 1기가 이상 남아 있게끔 어플들을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스토리지.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2기가짜리예요. 32기가짜리인데 이 스토리지가 지금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는데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지만 반 이상 지금 설치를 하고 있네요. 그죠? 반 이상 설치를 하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한 70%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토리지는 70%. 뭐 예를 들어서 64기가짜리라고 한다면은 뭐 용량을 이제 10%면 6.4, 20%면은 14, 13, 뭐 6 하면 한 20기가 정도 남가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64기가, 뭐 20기가 정도. 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70%를 쓰고 30% 정도를 남가 놓는 것이 가장 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속도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쓰다 보면은 뭐 더 쓰고 하니까 스토리지를 뭐 90%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가 쓰고 있는 폰의 속도를 최적화해 가지고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스토리지도 한 70% 정도 쓰시고 30% 정도는 남겨 두셔야 되고요. 메모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역시도 뭐 한 1기가 정도 남아 있어야만이 좋은 거고요. CPU 사용률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죠. 아무래도 CPU 사용량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100%의 CPU의 속도에서 20%를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80%밖에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U 사용률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어떻게 하면은 CPU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스토리지 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을 작게 설치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가장 작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적화에 쉬운 방법이 뭘까요? 쓰지 않는 어플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쓰지 않는 어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한 3개월 전에 사용을 하고 안 썼던 그런 어플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 자, 그래서 어플들을 삭제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휴대폰의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보통 일반에 있겠죠. 일반 탭을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앱이라는 거 있으면은 이 앱을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보고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게임 레이븐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이븐을 지우겠다 하면 레이븐을 선택을 하십시오. 하시고 제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거하면은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앱들을 싹 다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요. 다시 앱에 들어가 볼게요. 앱에 들어가 보면은 지울 수 없는 그런 어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앱들 지금 제가 하나 테스트로 보여드릴게요. 뭐 윈스토어 같은 이런 그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이런 어플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울 수 없는 어플들은 보면 사용 중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사용 중지가 지금 불이 꺼져 있죠. 만약에 사용 중지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 중지라도 일단 눌러주시면은 CPU 이용률을 줄일 수 있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울 수 없는 어플들은 내가 사용하는 거면은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용 안 하시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용 안 하는 것들은 바로 사용 중지를 눌러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어플들도 지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은 이것도 루팅을 하게 되면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루팅을 하면은 지울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한번 루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해 드릴 텐데, 루팅을 하게 되면 또 지울 수 없는 어플들도 지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루팅 이런 거 설명해 봐야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뭐 잘 안 보니까 안 찍겠죠. 잘 보고 막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러면은 제가 막 루팅 설명도 하고 막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어려운 이야기 하면 뭐 그런 거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루팅 하면은 지울 수 없는 어플들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어플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를 클릭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CPU 사용률을 줄이고, 그 다음 메모리를 줄이고, 스토리지를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최적화를 시키는데, 자, 제가 최적화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를 못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아까 보셨다시피, 자, 요거 순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글 플레이어에서 관리자, 그러니까 작업 관리자라든지 프로세스 관리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수많은 앱들이 뜹니다. 그런 앱들이 뜨는데, 그런 앱들을 이제 자신에게 맞게끔 이렇게 맞는 것을 쓰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앱들 쓰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많이 설치를 해봤는데 광고만 많이 뜨고 별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별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요거 세 가지 있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매니저와 그 다음에 모니터 매니저, 그 다음에 아큐 배터리,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됩니다.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7 이상에는 CPU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이제 이 지금 또 모니터 매니저를 이용해 갖고 보시면은 보이기는 한데, 개별적인 걸 볼 수가 없으면은 좀 그 CPU 최적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6을 쓰는 폰을 중고로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겠죠. 뭐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선,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처음 이렇게 16에서 30 아까 드렸잖아요. 그죠? 16에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16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CPU에 한 번씩 뭐 이렇게 70도 올라가는데, 뭐 요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평균으로는 16을 많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16을 쓰고 있었던 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어플을 하나 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어플입니다. 완전 슈퍼 울트라 좀비 어플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넷플릭스라고 다들 아시죠? 넷플릭스, 이거 그 영화 보는 어플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어플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넷플릭스를 그 작년 12월 달에 한번 써봤는데, 와, 엄청 놀랐어요, 제가.
일단 봅시다. 제가 넷플릭스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왜 이 넷플릭스가 슈퍼 울트라 좀비 어플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넷플릭스 일단 등록을 할게요. 제가 일단 등록을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이 어플 지금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쓰고 있던 계정으로 들어가 갖고 일단 제가 계정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가 넷플릭스에 지금 이제 로그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자, 어쨌든 멤버십 프리미엄 이거는 안 되고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럼 돈 내야 되니까. 자, 이거를 제가 하면 안 되고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일단 돈 내기 싫어요. 저는 넷플릭스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지금 제가 넷플릭스 지금 이제 이어놨죠. 설치만 했습니다. 설치만 하고 이제 제가 이 지금 넷플릭스를 설치를 했고 이제 아까 자, 모니터에서 보죠. 자, 아까 16에서 자, 이제 50까지 올라갔죠. 30 올라갔죠. 16에서 지금 현재 이거 넷플릭스를 내가 한번 실행을 안 시켜봤는데 이거 넷플릭스 이거 영화를 봐야 되는데 영화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영화를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좋다고 하면 넷플릭스를 잠시 실행을 시켜 놓어 볼게요. 이렇게 끄지 않고 실행을 시켜 놓고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40까지 올라오고 35 금방 또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또 켜지죠. 지가 알아서 막 켜지죠. 그러면서 이 CPU 이용률이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넷플릭스 자체를 켜놓으면 50까지 또 올라갔죠. 넷플릭스 얘가 지금 그 CPU 이용률을 장난 아니게 잡아먹어요. 지금 보실 수 있죠. 지금 16이 아니고 뭐 계속 올라가죠. 29 이래죠. 지금 현재 제가 넷플릭스 그 영화를 한번 실행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래 됐는데 제가 그 12월 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제가 이걸 갖다 체크를 했을 때 갑자기 내 폰이 여기서 뜨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나 싶어갖고 봤더만 넷플릭스에서 CPU 이용률을 엄청 잡아먹더라고요. 계속해서 넷플릭스가 CPU를 엄청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그 이후로 넷플릭스를 지금 지워버리고 바로 안 쓰는데 넷플릭스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로서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올라가죠. 지금 넷플릭스 자체가 이거 지금 그때 내가 체크를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가지고 뭐 조금 줄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볼 때에는 CPU 사용률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16을 유지할 때가 있네요. 그때 당시 제가 넷플릭스 볼 때에는 16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50% 이상씩 잡아먹었어요. 넷플릭스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제가 썼을 때에. 근데 그 넷플릭스를 꺼도 얘가 이런 식으로 잡아먹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조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쓰시는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슈퍼 좀비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좀비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제가 나중에 지우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CPU 이용률을 잡아먹는 어플들을 제가 잡아냈던 게 바로 이 아큐 배터리입니다. 아큐 배터리에서 오버레이 설정에서 CPU 사용률을 클릭을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넷플릭스를 갖다 지금 실행을 못 시키고 있는 설정이네요. 실행시키려고 하니까 얘들이 현재 그 돈을 내래요. 그래서 돈을 내야만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실행을 한번 시키고 넷플릭스 끄고 넷플릭스에서 CPU 이용률을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확인을 하세요. 제가 12월 달에 체크했을 때는 CPU 이용률이 넷플릭스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가 살아나가지고 엄청난 CPU 이용률을 썼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도 그랬었죠. 페이스북도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많이 이제 어플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CPU 이용률을 많이 잡아먹지는 않던데, 그래도 페이스북은 또 메모리 이용률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을 깔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깔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여기 지금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크롬으로 그냥 페이스북 해요. 페이스북도 저는 깔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안 깔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안 깔고 합니다. 넷플릭스 얘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좀 낫네요. 지금 현재로는 딱 봤을 때 넷플릭스 설치만 해놔가지고 제가 플레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 뜨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시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쯤은 해보세요. 여하튼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애들은 최적화에는 엄청나게 불필요한 그런 어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제가 요거 오버레이에서 지금 CPU 끄고, 오버레이에서는 지금 현재 넷플릭스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제가 플레이를 안 시켰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넷플릭스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CPU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같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플들을 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를 제가 깔았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깔고 이 넷플릭스를 깐 상태에서 아큐 배터리를 열어가지고 오버레이에서 CPU 사용률을 한참 봅니다. 그리고 새로 깔은 어플이 얼마만큼 CPU를 장악하는지 이용하는지를 살펴본 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최적화가 잘 된 어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메인폰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시게 되고요. 자, 지금 CPU 온도가 지금 37%, 34% 올라가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내 CPU 사용률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20도 정도 나옵니다. 20도 정도 나오고 조금 사용하면은 한 30도 조금 넘게 나오고, 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40도, 50도, 좀 게임 많이 하면 6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도만 보고도 이제 내 CPU가 사용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끔 됩니다. 고수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폰을 나눴느냐? 저는 폰을 세 개를 씁니다. 세 개. 첫 번째 폰은 이거는 이제 제 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클로바 이제 비서 하나 깔 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있고, 그 다음에 알람 시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알람 시계에 각종 알람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보통 뭐 시간 알려주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할 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서가 해야 할 일들만 필요한 그런 어플들을 깔아놓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폰은 아까도 봤듯이 각종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용 겸 게임용 폰입니다. 테스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 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 무조건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깔아봐요. 다 깔아보고 이 어플들을 이제 테스트한 후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제 개인 메인폰이죠. 메인폰에는 보통 이제 은행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은행 어플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 어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은행 어플, 주식 어플, 이런 거 은행 어플로 다 있죠. 이렇게 은행 어플 있죠. 은행 어플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이렇게 주식 있고, 아까 봤던 그 주식은 제가 인증서는 넣지 않았어요. 인증서는 넣지 않았지만 이 폰 안에 이제 인증서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폰 안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테스트가 끝난 어플만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16, 여기도 이제 16을 나타내죠. 최적화가 잘 되어 있으면 이 16에서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요렇게 16에서 이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 어플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이 모니터 매니저라는 이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게 되면은 그 어플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고정값들이 있어요. 그 고정값들을 조금 미리 알아차려 가지고 그 고정값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최적화를 시키면 됩니다. 어쨌든 이 최적화 시키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딱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을 또 어떤 폰을 쓰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쓰는지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딱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최적화 형태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최적화 시킬 때에는 세 가지를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 첫 번째 CPU 사용률,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일을 할 수 있는 롬이라고 그러죠. 롬, 이 롬을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 최소한 1기가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스토리지입니다. 이 스토리지, 기억을 시킬 수 있는, 저장을 시킬 수 있는 저장 장치, SD카드죠. 이 SD카드나 뭐 MMC, 이 이제 저장 장치는 70%만 쓰고 30%는 남겨두고 쓴다. 70%가 차면은 이제 SS 외장 카드를 넣어가지고 별도의 이제 저장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70%를 넘기더라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시면은 가장 내 폰의 최적화를 잘 시켜가지고 폰의 100%의 성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